자 봅시다. 민기야 우리가 어디까지 냈어? 6번까지 냈나? 네. 혹시 6번까지 중에 개중 질문 있으세요? 6번 또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준호야 뭐야? 확률. 네,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 P 자 B 바 A 뭐 이런 식으로 좀 썼어요. 이거의 의미가 뭐였지? 우리 준호? A 상황일 때 B 확률. A 상황일 때 B 확률 조금 더 찬이 뭐지?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그렇지. A가 발생했을 때 그 중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이었어서 A의 상황일 때 B의 상황은 좀 별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어서 분모에는 A의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 저게 애초에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A가 발생한 게 전체가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얘들아?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건이 걸려서 이 전체 안에 이 전체 조건이 걸리는 확률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발생한 거에서 B가 발생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는 A와 B에 뭐가 들어가? 준호 조용. 네? A와 B에 뭐가 들어가? 교집. 그치, 교집합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호 조용. 자,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로도 문제를 좀 풀 수 있지만 위아래를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얘를 뭐라고도 풀 수 있어요? 확률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A가 발생한 것 중에 자, B가 발생하는데 그걸 나는 확률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때에 따라서 확률 이렇게 선택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발전 문제 5번 정도까지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뭐뭐일 때가 준우야 전체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여자일 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분모에 넣어줬으면 되는 거고 뭐뭐일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조건이니까 얘면서 동시에 이 녀석을 발생하는 그 경우의 수를 위에 적어줬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쪽 문제들은 좀 할만하셨죠? 자, 그럼 6번 봅시다. 6번은 여러분들이 왜 질문한 거야? 6번이 그 다른 문제들과 다른 이유는 뭐 어떤 게 달라요? 명수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전 문제 5번까지는 그래도 뭔가 좀 읽으면 표로 정돈이 좀 가능했을 텐데 발전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그 녀석의 비율이 2대 3이다 정도 나와 있는 거잖아. 근데 전 이런 거지 민기야. 어차피 확률은 비율이죠. 그럼 저 2대 3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기 편하게 바꿔도 큰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100명 정도의 숫자를 좋아하지 않나? 그럼 발전 문제 6번을 풀 때 얘들아 그냥 100명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대충 문제를 좀 읽다 보면 K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주제인 것 같고요. K 자격증이 있는 애들이 있고 K 자격증이 없는 애들이 있네. 남학생 수와 여학생의 수의 비는 2대 3이래. 그럼 남학생 대충 몇 명 있다라고 볼까요? 40명. 여학생 60명 정도 있다라고 봅시다. 자,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전체 애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겨? 70명.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은 30명.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었다면 얘들아 원래 이렇게 놓는 거야.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2대 3. 그럼 뭐 2K 대 3K. 그럼 전체는 5K. 근데 전체 중에 70%가 K 자격증이 있으니까 5K에 한 10분의 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적어줬어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냥 K를 50으로 본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50이 아니지. 20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훈이 이해 안 되잖아. 됐습니다. 오케이. 행동은 몇 시? 네. 얘 일어났어? 오늘요? 11시? 좋네. 알차게 방학 보내고 있네. 그래도 옆에 있는 세훈이보다는. 자, 보자. 자, 이때. 자, 볼게요. 나머지 30%는 가지고 있지 않다까지.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럼 저건 그냥 전체 중에 한 명 선택한 거예요. 그놈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을 확률.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 요거네요. 자, 요 녀석이 전체 몇 분의 몇이래요? 5분의
1 정도래. 전체가 몇 명 취급했지 내가? 100명. 그럼 얘네가 20명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20명일 거고요. 얘가 10명일 거고 이쪽이 50명이겠지.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명수로 이렇게 딱 놓으면 그래도 조금은 더 쉬워요. K로 놨어도 문제 풀려요. 알겠지? 이 학교 학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학명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뭐뭐 이를 때 그게 전체네요. 30. 걔가 여자의 확률은 몇이에요? 10. 답은 3분의 10. 아, 미안. 30분의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저랑 7번을 했나요? 오케이. 자 이제 저랑 이 다음으로 이제 얘들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요.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유형이야. 표가 있던, 표가 없던, 어찌됐건 표를 만들 수 있고요. 표가 있던 없던 표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그냥 눈 떠서 찾는 형태 문제. 근데 이제 발전 문제 7번서부터는 표에 대한 내용보다는 너네가 상황을 보고 전체 그리고 분자에 올라갈 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문제 볼게요.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진대요. 별말이 없으면 전체의 경우에서는 36개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 A 곱하기 B를 했을 때 짝수일 때 A와 B 모두 짝수일 확률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에요? 아니겠다라는 거 정도 느낌 오시죠? 네. 그러면 지금 준우 자 지금 문제에서 A 곱하기 B 이 자식이 짝수가 됩니다. 내가 우리 시간표 조사 한번 했었나? 했었죠. 민기는 우리 학원밖에 안 다니죠. 오케이. 찬이도 한번 했던 것 같다. 물어본 것 같다. 아, 물어봤네. 자 가볼게요. A 곱하기 B가 짝수일 때의 경우는 얘들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죠. A가 짝인데 B가 홀수일 수도 있죠. A가 홀인데 B가 뭐일 수도 있어. 짝수일 수도 있어. A가 짝인데 B가 뭐일 수도 있어. 짝수일 수도 있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답을 내실 때 자 만약에 제가 A, B라고 하는 녀석을 순서상으로 잡는다면 A가 짝일 때 B가 홀 플러스 A가 홀인데 B는 짝 플러스 A가 짝일 때 B도 짝 이렇게가 있는 거지. 그 중에서 문제에서 A와 B가 모두 뭐일 확률? 짝일 확률. 근데 얘들아 오해하시면 안 돼. 아, 세 개의 상황 중에 한 개의 상황이니까 3분의 1 이러면 안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경우의 수를 원래 구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차피 주사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오든 짝수가 나오든 경우수 몇 가지야? 그럼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 어차피 다 똑같네요? 분의 이거니까 얘는 운이 좋게도 답이 몇 분의 몇? 3분의 1, 4번이 되겠지. 요런 유형의 문제다. 준우핑 이해 안 되잖아.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8번 체크. 제가 14번 해줬나요? 아, 뭘 해줬지? 아, 제가 12번을 해줬나요? 네. 아, 오케이. 12번 복습이 좀 되어 있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지금 8번 체크하라고 했고 하나만 더. 13번. 자, 이렇게 두 개 해봅시다. 자, 혹시 풀어주세요 하는 거 있으실까요? 민기 괜찮아? 13. 못 쓰겠어. 아,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인 걸 셀 때? 그거 했는데 어. 4콤마가 1일 때 그거는 4,1일 때 A가 4고 B가 1일 때 그거는 더해서 7보다 갖거나 작네? 네. 그럼 걔는 분자로 올려야지. 네.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이런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8번 제가 가볍게 좀 언급할게요. 물론 이제 8번을 할 때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느낌 있게 셀까는 계속 매 순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마다. 지금 문제에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n a 이렇게 써도 알아듣자. a 곱하기가 뭐의 배수인 거 필요한 거예요? 네, 4의 배수. 자, 요거인 것 중에 분자에는 n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a 더하기 b가 몇 이하일 확률? 7 이하의 확률. 지금 이거 세는 거잖아. 대충 저렇게 써도 알아먹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야 되는 건 a 곱하기 b가 뭐의 배수가 되는 걸 세야 돼요? 4의 배수가 되는 걸 세야 되는 거지. 이걸 나는 좀 느낌 있게 센 것 같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보자. 1, 2, 1, 3 이런 거 말고 우리 다경이 어떻게 됐어? 우리가 4거나 둘 다 4일 때. 그리고 이 하나 갖고 나머지가 2를 갖고 하나 더 있고. 보통 잘했어. 저렇게 세는 친구들도 많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얘네가 짝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근데 4가 있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죠. 그러니까 4가 하나 있어가지고 만사 오케이로 가든가. 근데 4가 아니어도 2랑 6이어도 괜찮잖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세든가.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a 곱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4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준우 맞냐? 네. 그럼 어찌됐건 좀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짝수가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 자식은 얘들아 홀수 짝수 짝수 이거 4개 중에 하나 아니야 무조건? 주사를 얹으면? 내 말 이해돼? 근데 너 봐봐. A도 짝수고 B도 짝수야. 뭐 고민해야 돼? 무조건 뭐에 배수야? 9개 있네요. A가 홀수고 B도 홀수야. 어차피 안 되죠. A가 홀수고 B가 짝수야. 이 짝수는 무조건 누구여야 돼요? 4. 근데 이 자식은 1, 4, 5가 되겠네? 3개. 요렇게 세줘도 좀 괜찮죠.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보세요. 알겠죠? 맞추셨어도 또 다른 건 없을까? 고민해보시고 그게 지금 당장의 실력을 높여주진 않겠지만 그게 쌓이면 뭐 살아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4의 배수가 되는 건 세야지. 예를 들어 요렇게 더한 게 분모로 들어가는 건 민기 이해했지? 근데 여기서 홀짝이라면 4는 무조건 이 짝은 무조건 4잖아요. 4, 1 괜찮죠? 4, 3 괜찮죠? 4, 5는 안 되죠? 그럼 요쪽에서 2개 위로 올리면 되네? 이렇게 뭐 2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면 되겠다. 민기 이해돼? 오케이. 13번은 민기야 좀 해줄까 아니면 좀 더 고민해보고 싶어? 해보고 와 멋있다. 좀 해줄까 아니면 해보고 싶어? 해주세요. 한 번만 가볍게 좀 보자. 가람이 맞췄어? 와 좋네. 13번을 보면 행주 책 들고 왔어? 아 오케이. 그럼 됐어. 자 13번을 보면 주머니 1, 2, 3, 4에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흰 공 4개와 그리고 하나씩 적힌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대요. 3579가 적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세요. 그런가 봐. 꺼낸 3개의 공이 흰 공 2개, 검은 공 1개일 때가 전체죠. 그러니까 지금 주머니 안에 몇 번이야? 13번. 한번 테스트를 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봐도 되나? 경우의 수만 20개. 저기 확통 정규반은 제가 한번 봤어요. 김지석이가 1등. 잘하대. 준아 우리 다음 주 한번 볼까? 네. 오케이. 언제 볼까?
우리가 진도는 여유로워서 뭐 충분히 끝내요. 준호 언제 볼까 우리? 얘기해줘. 행주가 그날 아파. 언제 하고 있어요. 우리? 개또라이야. 우리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그치 화수가. 1등은 제가 너무 칭찬해 줄게요. 자 보자. 제가 한번 볼게요. 상황 좀 볼게. 자 일단 문제 볼게요. 다시 내가 꺼낸 3개의 공이 흰 공 2개, 검은 공 1개여야 되잖아요. 흰 공에서 2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4시면 2, 검은 공에서 하나 되니까 4시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근데 꺼낸 검은 공에 적힌 수가 흰 공 2개에 적힌 수의 합보다 뭐 했으면 좋겠대요? 컸으면 좋겠대요. 검은 공 몇 개 꺼내는 건데? 1개 꺼내는 거잖아. 4개 다 꺼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검은 공으로 3을 꺼냈어. 그럼 그 중에 흰 공 어떻게 꺼내야 문제의 조건 만족해요? 1.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안 읽은 거잖아요. 꺼낸 검은 공에 적혀 있는 수가 흰 공 2개에 적혀 있는 수의 합보다 클 거 구하래매. 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검은 공으로 3을 뽑았으면 1, 3을 뽑으면 안 되잖아. 1, 1을 뽑으면 안 되잖아. 3은 어차피 안 돼요. 5 뽑았다라고 치자. 향세. 5 뽑았다라고 치자. 그러면 합해서 4까지 되는 거잖아. 1, 2 되죠? 1, 3 되죠? 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위 두 가지 올려 이런 식으로. 만약에 7 뽑았다라고 쳐요. 그럼 6까지 되는 거잖아. 1, 2 되고 1, 3 되고 1, 4 되고 2, 3 되고 2, 4부터 안 되네요. 몇 개 있죠? 2, 4까지 된다고. 몇 개 있어요? 5개 있네. 내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러더라. 괜찮아? 근데 만약에 내가 9를 뽑았어요. 그럼 흰 공 어떻게 뽑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개 돼요? 6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세주면 되는 거지. 민기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조건부 확률들 얘들아 문제가 조금은 빡빡할 거예요. 잘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82쪽. 1교시는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어떤 개념 하나 설명할 건데 그것만 이해되면 1교시는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죠? 독립 이런 거 얘기 안 해줬죠? 내일 아침 시험 감독은 어느 분이 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석훈 선생님 하십니다. 나오시려나? 나오시지 당연히. 에이, 너도 안 나왔잖아. 아, 너가 나왔구나. 아, 그래. 보자. 자, 우리가 이번 남은 요 1교시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 딱 하나만 할 건데 그게 뭐냐면 사건의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P A 바비 이게 준호야 뭐지? A가 발생했을 때 최악이에요. 민기야 뭐지? 이가
그렇지 우리 민기. B가 발생했을 때 A A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죠? 저 순서를 외워야지. 아까는 오른쪽에 A를 먼저 썼었어. 아까는. 괜찮으시죠? 그럼 내기 한번 들어가 봐. 내가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아마 다경이는 기억이 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독립을 맨 처음 할 때 요 예시를 좀 드는 편인데 제가 주사위를 던져요. 자, 사건 A가 있어. 이거를 짝수라고 합시다. 준우, A의 발생 확률은 2분의 2분의 1. 그렇지. 되게 느리네. 2분의 1인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뭘 봐? 아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가람아. 사건 B가 발생 확률은? 어? 쟤도 정상은 아니야. 소수 뭐 있어? 주사위 던졌을 때 소수. 2, 응, 3, 응, 5, 응. 2분의 1이 맞죠? 괜찮아요? 괜찮죠? 2, 3, 5가 있잖아. 2, 3, 5. 이 이름요? 뭐? 1 2, 3, 5가 있죠. 2, 3. 아, 미안해. 가라마. 미안해. 자, 2, 3, 5가 소수죠? 1은 안 껴요. 네. 아시겠지? 오케이. 그리고 4시 실수야. 잘 맞췄었구나. 나는 지금 머릿속으로 오케이 4개가 있구나. 2, 3, 5, 7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미안해. 아, 가람이가 잘했네. 1은 소수 아니에요. 덕분에 뭐 우리 알게 됐다. 그죠? 자, 그럼 내 이름 들어줘. 내가 준우한테 지금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야. 준우한테 짝수의 눈이 나오면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잠깐 몰입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주사위를 던지면 준우가 엥 하면서 이제 볼 건데 짝수의 눈이 나오면 너한테 10만 원 줄게라고 했어. 그럼 현재까지 준우의 기대 정도는 2분의 1이지? 네. 그렇겠지? 내가 이제 주사위를 던졌어. 떨어졌어. 나만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준우가 졸라 못 참고 뭐예요? 엥? 뭐 이렇게 물어봤다 쳐요. 그래서 내가 준우한테 궁금해? 일단 소수야 라고 얘기를 했어. 나는 결과를 봤으니까. 그럼 준우는 아싸 하면서 기뻐해 하면서 슬퍼해? 아니면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감정의 변화. 왜 감정의 변화가 없다 생각했어? 네가 먼저 보든 안 보든 준우의 기대 확률엔 그닥 영향을 주지 않아서요? 준우의 기대 확률은 떨어지죠. 내가 소수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준우의 머릿속에는 소수? 2, 3, 5가 있네? 근데 짝수의 눈이 나와야만 내가 먹는 거잖아. 그럼 2, 3, 5 중에 2가 나와야 본인이 먹는 거잖아. 그럼 준우의 기대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돼버려요? 3분의 1이 돼버리겠지. 물론 이 자식은 4분의 1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 잠깐만. 1, 2, 3, 5 중에 2니까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건 기대 확률은 떨어지죠. 그럼 다시 내가 준우한테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준우의 기대 확률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위에 있는 사건의 기대 확률에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줬잖아. 지금 슈밤 줬잖아. 3분의 1이라고. 계속 끄덕이다가 마지막에 이러면 어떡해? 이해됐어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 두 개의 사건
이걸 우리는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속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 보통 잘 안 쓰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조금씩은 주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가라면 괜찮죠. 자, 그런데 내가 준호한테 또 던졌어. 준호야, 일단 홀수다, 홀수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준호는 기뻐 슬퍼 그대로야. 슬프죠. 내가 홀수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그래요? 됐으면 좋겠다 이래요? 아니 씨발 홀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니 이해했어요? 그럼 준우의 기대 확률은 몇으로 떨어져? 0으로 떨어지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확률은 상황이 결정되면 이 자식의 확률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는 2분의 1이었지만 내가 준우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준우의 확률은 떨어지는 거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홀수라고 이야기한 것도 짝수에 발생하는 이 확률에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줬어요. 요런 관계를 뭐라 한다고요? 종속이라고 한다고요. 종속이라고 하는데 단 얘네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내가 홀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준우의 기대 확률은 0으로 떨궈졌잖아. 종속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형태야. 이걸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속 안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둘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이걸 우리는 배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고 있는 거야? 네. 오케이. 제가 준우에게 6의 약수야. 내가 지금 먼저 확인해 보니까. 그럼 준우의 기대 확률은 올라가 내려가 그대로야. 그렇지. 내가 6의 약수라고 하면 준우의 머릿속에는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는데 그 중에 2, 6이 나오면 내가 먹는 거니까 4개 중에 2개니까 그래도 뭐 2분의 1이네 하면서 변화가 없죠. 이해되세요? 그치? 내가 6의 약수라고 말해봤자 준우의 기대 확률은 그대로 2분의 1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그럼 내가 준우한테 6의 약수는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도 준우 머릿속에 뭐랑 뭐가 남아있죠? 2번에 4, 5가 남아있지. 근데 그 중에 4 나오면 지가 먹죠. 확률 그대로 얼마야? 2분의 1이야. 반드시 반대로 성립하게 돼요. 내가 준우한테 6의 약수라고 얘기를 하든 6의 약수야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든 준우의 기대 확률은 처음 준우가 짝수였을 때 가졌을 확률 2분의 1과 똑같죠. 아무런 하등 영향을 주지 않았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두 녀석의 관계를 뭐라 할까요? 독립이라고 합니다. 이걸 독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이 독립이야, 독립사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깊게 보통 이해하지도 않고요. 뭐 엄청 깊게 이해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따가 어떤 결론을 때릴 거야. 그 결론만 외우는 문과 친구들도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상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봐. 독립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말하듯 6의 약수라고 6의 약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듯 기대했던 확률에 영향을 하나도 주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독립 겹치는 게 없겠네 로 이상하게 오해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독립이라고 하면 겹치는 게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이해됐어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졸라 영향을 준다고. 홀수 짝수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홀수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자식의 기대 확률은 0으로 떨궈진다고. 겹치는 게 없는 건 영향을 엄청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이해했어 민기야? 오케이. 독립이라고 하는 건
6의 약수 1, 2, 3, 6 1, 2, 3, 6, 2, 6 이렇게 겹치는 게 얘들아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6의 약수라고 얘기해봤자 이 중에 이 자식이 갖고 있는 확률 1, 2, 3, 6인데 그 중에 2, 6 어차피 4분의 2 어차피 2분의 1 영향 주지 않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방금 여러분들이 끄떡끄떡했던 그 과정 안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방금 이렇게 했어. 봐봐. 6의 약수야. 그랬더니 준호가 한 짓이 이거 아니야? 내가 6의 약수야라고 하는 순간 준호가 했던 짓이 뭐야? 6의 약수 중에 짝수인 거 몇 개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준호가 지금 한 개? 그치? 근데 이제 잘 들어. 저 합니다. 이거는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이거분의 이거를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저 계산은 조건부 확률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항상 여기까지 도달이 가능해요. 근데 봐. 6의 약수일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나 그냥 짝수가 나올 확률이 뭐예요 지금? 같죠? 6의 약수라고 얘기한 것 중에 짝수가 나올 거나 그냥 짝수가 나올 확률이 똑같죠? 내가 하는 말 이해돼?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이 없다면 야 B가 발생했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나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나 뭐 했어야 돼? 같았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두 사건이 뭐일 때만? 독립일 때만. 독립일 때만 문이 하나 더 열리는 거야. 여기서 1로 넘어가는 문이 하나 더 열리는 거야. 독립일 때만. 민기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독립일 때는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네요. 그죠? 그럼 봐. 쌤이 지금 들었던 요 예시가 그냥 쌤이 보통 항상 이제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드는 예시인데 잘 좀 기억해 놓고요. 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단순 구조죠. 근데 실제 문제 안에서 등장하는 건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럼 그 복잡한 것에서 니네들이 독립인가 독립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 빡세?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판단할 거냐면 요 관계식으로 판단할 거야. 봐, 민기야. 여기까지는 항상 돼요. 독립일 땐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어. P, B를 일로 좀 줄까요? 그럼 결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 뭐 곱하기 뭐가 성립해야 돼요? A의 발생 확률 곱하기 B의 발생 확률. 두 개 곱합니다.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 항상 되는 거야 얘들아? 독립일 때만 되는 거야? 독립일 때만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의미를 좀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고 즉 둘 다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건 각각의 확률을 뭐 하면 된대요? 곱하면 된대. 근데 그건 두 사건이 뭐일 때만? 독립일 때만. 생각해봐. 생각해봐. 잘 들어.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주사위를 던졌어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이지.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얘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확률 얼마예요? 6분의 1이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지 않을까? 그죠? 지금 나한테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았어도 너네는 아마 6분의 1을 했을걸? 그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아마 했을 거야. 큰 무리 없이. 근데 그게 왜 가능했던 거야? 야, 동전이 앞면 나오면 얘가 막 3의 배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영향이 서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면서 앞면이 나오고 동시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서로 독립이었던 거야.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 각각의 확률을 뭐 할 수 있었던 거야? 곱할 수 있었던 거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동시에 발생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얘가 독립일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는 요 내용이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안 독립. 안 독립인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종속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종속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형태를 배반이라고 한다. 그럼 배반에선 여러분들 뭘 기억하면 딱 되냐면 겹치는 게 없네요. 아하, 확률 A, 교집합 B. 얘가 뭐? 0이겠지.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독립이다라고 하면 이제 요 내용은 잘 기억해요. 보통 쌤들이 강조를 하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여기 위에다 쓴 이거를 또 기억해야 돼. 굳이 쌤이 하나만 더 적어주면, 그러니까 여기다 한 번 더 적어주면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이거 있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얘가 어차피 뭐랑 똑같은 거야? P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죠? 자, 하나만 더. 쌤 이해되고 있나? 아, 좋네요.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래요. 두 사건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약간 예시 들었어요. 야, 유계약수야 라고 얘기를 하든 유계약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든 이 자식의 기대 확률은 영향을 안 줘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A와 B가 독립이라면 A와 B의 여집합도 뭐일까요? 독립이에요. B가 발생하지 않아도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A 여집합과 B도 뭐일까요? 독립이어야 돼.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야.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뭐예요? 독립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 4개 중에 하나만 보장이 되면 나머지 3개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A와 B가 독립이든 4개 중에 뭐가 독립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성립해요. 반드시. 왜냐면 영향을 주는 순간 독립이 깨지는 건데 말이 안 되지. A랑 B가 서로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얘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이 녀석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는 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다경아?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저랑 뭘 볼 거냐면 자, 86쪽을 보시면 거기 준우야 뭐라 나와 있어? 방정식을 이용한 확률 문제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고 수능 때는 생각보다 쉽진 않아. 낼 게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보시면 두 사건 A, B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별다른 말이 없네요. 저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야. 요 상황. 그냥 서로 영향도 약간씩 주고 뭐 겹치는 게 조금 더 있을 거고 뭐 이런 상황. 근데 하나만 넘겨보시면 4번, 5번, 6번 두 사건 A, B가 서로 뭐래요? 배반. 4번, 5번, 6번을 보면 두 사건이 서로 배반. 바로 이거 받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7, 8, 9번은 기본 문제랑 똑같은 유형으로 쌤이 준 거고요. 10번, 11번, 12번 보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뭐래요? 독립. 바로 이렇게 두 개 바꿔 시작. 이렇게 하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얘들아 이런 거야. 봐봐. 다시 기본 문제 2번으로 좀 돌아오면 하나도 안 어렵다. 봐봐요. 두 사건 A랑 B가 있대요. 그럼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나 보지. 얘들이 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A 합집합 B의 확률 얼마래요? 1이라고 나와 있네. 근데 얘들아 B에 발생할 확률 얼마래? 이만큼이 3분의 1이래요. 민기 괜찮아? 네. 그럼 민기야 여기 얼마 있어 여기?
이렇게 그냥 얘를 찾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 예전에 집합했던 것처럼 여기가 3분의 2인가 보지 뭐. 자 그런데 문제에서 A 교집합 B가 6분의 1이래. 그럼 여기 6분의 1인가 보지 뭐. A 발생 확률 얼마? 6분의 5겠지. 그럼 A가 아닌 건 6분의 1이겠지. 답은 4분.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집합처럼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발전 문제 4번처럼 A랑 B가 서로 무슨 사건이면 그럼 겹치는 게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A랑 B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발전 문제 4번 A랑 B를 합쳤더니 전체가 되래요. 그럼 요 확률 더해서 1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A의 확률이 B의 확률이 몇 배래요? 2배. 여기가 X면 여기 몇 X? 2X. 안 어렵다 그죠? 둘 다 몇 X? 3X가 1. X 얼마면 돼? 3분의 1이면 되는 거지. 얘가 3분의 1인가 봐. 3분의 2인가 봐. 쫄지 마세요. 문제 쉬운 편이에요. 알겠지? 근데 A 확률 구해봐. 3분의 2. 민기 해야 돼. 발전 문제 10번 말로 할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준호야 뭐래? 같다. 독립이래요. 그러면서 같대요 확률값도.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A 교집합 B 구하라고 나와있죠? 네. 그럼 A 교집합 B는 A 확률과 B 확률 그냥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A랑 B랑 같은데 같은 걸 더해서 3분의 2라고 하는 건 각각이 3분의 1이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어서 얼마? 9분의 1. 답은 3번. 이렇게 푼다. 할만하죠? 이런 느낌. 민기 괜찮니? 어이 좋다. 괜찮아요? 태훈이 괜찮지? 예. 조용. 여기까지가 일단 독립에 대한 초반 인트로고요. 우리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자 가봅시다. 그냥 감이었어. 잘 된다. 뭘 문제야? 숙제를 일부러 안 했다고. 공주 숙제를 해온 적이 있어? 없긴 해. 나좀 네. 저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83쪽에 기본 문제 1번 보자. 자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결과적으로 교집합이 각각의 확률이 곱셈과 똑같다 라는 결론을 지금 학습을 좀 했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을 좀 볼게요. 확률의 내용이 한 80% 끝났어요. 별게 없죠? 자 문제를 좀 보면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전체 경우의 수 8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1개 이하인 사건을 A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거야. 근데 앞면이 1개 이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가 앞면이 1개 이하가 나온다는 건 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뒤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개? 1개. 자, 앞뒤가 나오는 건 앞뒤, 뒤앞, 뒤뒤앞 이렇게 있으니까 몇 개? 3개. 그래서 A의 발생 확률은 2분의 1일 거야. 기억은 참. 자, 니은을 보면 동전 3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B. 그럼 얘는 봐봐. 뒤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총 몇 가지가 가능하겠어? 2가지가 가능하겠지. 그럼 B의 발생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읽자마자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인 관계가 있네. 느껴지세요? 느껴지면 좋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준호한테 야 준호야 내가 동전 3개 던질 건데 3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거면 내가 너한테 50만 원 줄게 라고 했어. 그럼 준호의 기대 확률은 4분의 1이잖아. 근데 내가 3개의 동전을 던진 다음에 준호한테 야 앞면이 1개 이하로 나왔는데? 라고 얘기하면 준호 머릿속에는 GDD가 있거나 앞뒤D가 있겠지. 머릿속에는. 근데 앞뒤뒤에는 뒤앞뒤 뒤뒤앞 이렇게 있으니까 준호 머릿속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같은 면이 나오는 건 몇 개가 있어? 1개가 있어. 그러니 그대로 4분의 1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독립이에요. 두 사건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잡히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막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게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정돈이 안 될 가능성도 높죠. 이해돼요? 그러니 다시 기억은 참이죠. 니은 PA 교 B를 구하래요. 그럼 잘 들어. 그건 뭐냐면 자 모두 앞면이거나 모두 뒷면이면서 동시에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1개 이하여야 돼. 얘네들의 교집합 DDD밖에 없죠. DDD. 그럼 8분의 1인 거 느껴져요? 우리 민기 이해돼? 네, 그러니까 니은 8분의 1 저거 맞는 말이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A의 발생 확률 2분의 1이었고 B의 발생 확률 4분의 1이었으니 두 개 곱하면 8분의 1 나오네요. PA 교 B는 PA 곱하기 PB가 성립을 하니까 얘는 독립이네. 답은 준우 개나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준우 정말 이해돼? 네. 기본 문제 3번 봅시다. 준아 오늘 확률 끝낼까? 아니요. 숙제 적게 낼게요. 부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민기 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민기가 좋더라고. 기본 문제 3번을 좀 보면 자 강면에 1112의 숫자가 기본 문제 3번입니다.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대요. 행주야 정사면체라고 하면 면이 몇 개야? 이제 면이 4개 4면체잖아요. 4면체 4개의 면 4면체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친절하게 혹시 6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각 면에 1112 이렇게 4개만 얘기해주면 어련히 휴감 4개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볼게요. 자, 이 상자를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숫자가 1이면 오른쪽 그림의 영역 A에 숫자가 2가 떨어지면 B에 색칠하기로 했대요. 이 두 영역의 색이 모두 칠해질 때까지 이 상자를 계속 던질 거래요. 세 번째에 끝났으면 좋겠대. 그럼 내 얘기 들어봐. 준우야. 정사면체를 던졌어. 1이 나왔어. 또 던졌어. 1이 나왔어. 또 던지면 1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아니요. 똑같은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던질 때마다 어차피 리셋이죠. 이 전 사건이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집합인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그냥 각각의 확률들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던지는 짓을 총 몇 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번 할 거래요. 그래서 3번 해서 끝마쳐야 돼. 3번 해서. 그럼 3번 해서 끝마치려면 처음에 A가 나왔으면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A를 칠했으면 두 번째 때 B 나와도 돼요? 아니요. 안 되지. 그럼 두 번째 만에 끝날 거 아니야. 색칠을 다 하는 순간 끝난다며.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나왔으면 두 번째 뭐 나와야 돼? 세 번째 이렇게 돼. 첫 번째가 B 나왔으면 두 번째 B. 그죠? 세 번째. 근데 A가 나온다라는 건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1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아유 우리 효진이 잘한다. 4분의 3. 그런데 또 A가 나와야 돼. 교집합 곱셈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뭐예요? 제곱. 그 다음 B가 나올 건 4분의 이렇게 나와. 자 B가 나올 거 4분의 1. 근데 B가 또 나와야 돼. 그럼 4분의 1의 제곱. 거기에 A가 나와야 돼.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선생님 근데 한 번 칠했는데 또 칠할 수 있나? 네. 왜 그럴 거면 세 번을 왜 던져? 그러니까 또 칠할 수 있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또 칠할 수 없으면 어차피 두 번만에 끝나는데 뭐하러 색칠해요? 세윤이 괜찮아? 네. 네. 기본 문제 4번 볼까요? 숙제 많이 안 내요. 오늘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게끔 저녁에 당직쌤 태글쌤이잖아. 태글쌤한테 확정 질문하지 마. 해도 받아주시던데. 그러니까 나는 그 질문하는 놈들의 뇌구조가 이해가 안 가. 근데 국어는 잘하네요. 잘해봤자 국어쌤보다 잘해요. 그걸 왜 질문하고 앉아있는 거야?
태일쌤 잘하시겠지. 선생님 뭐 이렇게 영어랑 국어랑. 근데 국어쌤한테 질문해야지. 그죠? 태일쌤이 뭐 수학을 잘한다 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뭐. 너도 잘하시려나? 하여튼 내가 그래도 좀 설명 좀 더 잘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1학년 친구가 저번에 태일쌤한테 사회 질문하길래 진짜 한 30분 혼냈어요. 생각이 있냐? 그건 질문의 핑계로 노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지. 이번째 4번 봅시다. 준우가 받은 전자우편의 10%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대요. 준우 여행은 영어로? 트립. 어허.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편의 50%가 광고래요.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20%가 또 광고래요.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 그게 여행을 포함할 확률은? 이라고 물었네. 약간 무슨 부확률 같아요? 네, 조건 부확률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런 거지.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이 여행이란 단어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게 광고성 메일이든 광고성 메일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겠지 뭐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 문제 없이 계속 곱셈으로 바통을 받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 독립에 대한 내용과 조건부에 대한 내용이 결합된 거지. 그럼 가볼게요.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이 광고성이어야 돼요. 약간 괜찮아? 근데 전자우편은 종류가 두 가지 아니었어요?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거나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거나. 전자우편의 몇 퍼센트가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대요? 10%. 그러면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전자우편일 확률은 얼마야? 100분의 10이지.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전자우편일 확률. 근데 그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전자우편이 마침 광고성일 확률은 얼마예요? 50%니까 2분의 1. 2분의 1을 그냥 적을게요.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우편은 몇 퍼센트야? 집중. 여행이라는 걸 포함하는 전자우편은 10%라며. 그렇지 90%겠지.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걸 포함한 전자우편이 광고성. 여행이라는 여행이라는 거를 포함하지 않은 전자우편은 100분의 90. 근데 포함하지 않는 거에 몇 퍼센트가 광고성이래요? 20. 일단 이렇게 적을게. 앞에 여기 2분의 1을요. 100분의 10으로 적을게. 내 맘이야? 그럼 얘는 100분의 몇이라 적으면 돼? 잘났다 정말. 10으로 기억했어요. 미안해. 괜찮아? 이게 여행이라는 걸 포함했는데 광고성, 포함하지 않았는데 광고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행이라는 걸 포함했을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준우야 왼쪽 오른쪽 중에 누구 올려야 돼? 준우야! 왼쪽. 그래서 왼쪽으로 왼쪽 이렇게 올라오고. 괜찮으시죠? 자 그럼 100 다 약분시켜주시고 0000도 다 약분하면 5 더하기 9, 2, 18에 분의 몇? 5 이렇게. 답은 23분의 5 1번. 요렇게 푸는 평가원 고3 문제였다. 재밌다 그죠? 그럼 이제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는 20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딱 봐도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안 재밌어 보여요? 저랑 같이 한번 할게요. 빨리 문장만 읽어봐봐. 읽기만 해봐. 읽기만. 랩한 거야? 네. 자 볼게요. 자 주머니 A가 있고요. 주머니 B가 있대요.
그치 세연아? 네.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 몇 개 있어 세연아? 저기요. 주머니 B에는 저기요. 왜 이렇게 벌써 힘이 없어? 너무 어려워? 네.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어려운 게. 그치? 근데 세연이가 어렵다는 게 남들도 어렵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뭐 엄청 앞서가는 거지. 가보자. 자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할 거래요. 집중해서 읽어야 돼. 주사위를 한 번 던질 거래요. 오케이.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확률 얼마면? 3분의 1이면 기억해 놓거나 써놓거나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거고요.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3분의 2이면 기억해 놓거나 써놓거나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아 선택지가 2개 있네요. 주머니 A에서 몇 개를 꺼내든가 2개 또는 주머니 B에서 몇 개를 꺼내든가 2개. 근데 그때 꺼낼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좀 달랐던 거죠. 꺼낼 건데 이 짓을 한 번 해서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무슨 색일 때? 흰색. 흰색일 때가 전체네요. 네. 끝났네. 그러면 밑에 자 과정은 총 몇 가지 경로가 있을 거야. 경우가 2가지가 있겠지. A에서 2개 꺼내거나 B에서 2개 꺼내거나 생각보다 안 어려워. 자 그럼 A에서 꺼내려면 일단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 돼야 돼요. 5 이상이 될 확률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이때 주머니 A에서 2개를 꺼낼 거야. 근데 꺼낸 2개의 공이 전부 다 무슨 공이어야 돼? 흰 공. 이씨 2가 되면 되는 거지. 주사위를 던지거나 공을 꺼내거나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통을 받은 거예요. 더하기. 주머니 B에서 꺼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이 3분의 2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머니 B에서 6개 중에 몇 개 꺼내? 2개 꺼내. 2개 모두가 흰 공이었으면 좋겠어. 3씨 2. 이게 전체라고. 근데 마침 내가 꺼낸 게 5 이상이었을 확률. 주사위가. 즉 어디서 꺼냈을 확률? A에서 꺼냈을 확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3, 6시, 3, 6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1이고요. 2, 3은 6이겠지. 그럼 1 더하기 6, 7분의 얼마? 1.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지. 답은 1번. 이렇게 가주면 된다. 민기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요? 네. 오늘 실제로 녹화 마이크를 못 눌러서 괜찮죠? 네. 오케이. 하나 더 설명할까? 이게? 다경이 괜찮지? 오케이. 오 다경이 역시. 알았어. 연습 몇 개만 좀 해보자 얘들아. 연습 몇 개만. 조건부 확률부터 여기까지 다 해와야 되는 거야 지금. 그죠? 많이 안 냈어요. 부담 많이 내지 않았어요. 그래 10페이지면 우리 교재 어차피 한쪽에 한 문제 아니면 2문제인데 막상 근데 나랑 중간에 푼 것도 있으니까 막상 한 8, 9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20페이지면 10장인데 10장인데 한 장이 한두 문제면 8, 9문제지 뭐. 근데 그건 쉽지 않아. 자, 8점 문제 그냥 앞쪽으로 너네가 한번 해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8점 문제 16번 92쪽에 16번 그리고 95쪽에 8점 문제 19번. 아, 딱 봐도 프로파일러 너무 재밌어 보이는 주제야. 자, 이렇게 2개 풀어봅시다. 이게 둘 다 할까? 네. 보자. 공통보다 합통이 더 어려워? 네. 공통이
공통이 더 어려워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확통이 좀 어려울 수 있죠. 확통이 잘 이해가 안 돼? 이 깨달으면 바로바로 풀릴 것 같아. 그게 아직 안 되나? 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근데 제가 말하는 이제 얘들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해가 중요해. 상황 이해. 16번을 좀 볼게요.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 주머니 B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낸대요. 상황은 2가지가 있겠네. 흰 공을 꺼내거나 검은 공을 꺼내거나. 근데 꺼낸 공이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추가적으로 주머니 B에 넣을 거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추가적으로 주머니 B에 넣을 거래요. 그 다음에 주머니 B에서 공을 1개 꺼낼 건데 그 꺼낸 공이 뭐일 확률은? 흰 공일 확률은 상황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고요. 혹시 조건부 확률 같으세요? 조건부 확률 같아 준우? 끄덕거리면 안 되죠. 얘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죠. 뭐 뭐뭐일 때 뭐뭐를 구하셔 이런 게 아니지 않아요? 그지? 그냥 상황이 2가지가 있는 거지. 자 볼게요 얘들아. 주머니 A에서 하나 꺼냈어. 얘가 흰 공이 나올 확률 얼마야? 5분의 2. 그러면 자연스럽게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자며. 그럼 주머니 B에는 공이 몇 개 나와요? 몇 개 들어있게 돼요? 6개.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꺼낼 거야? 하나. 근데 그 꺼낸 공이 뭐였길 원해요? 흰 공 6분의 또는 플러스 주머니 A에서 공을 꺼냈는데 그게 검은 공이었으면 좋겠어. 5분의 3. 그럼 5분의 3이면 검은 공 2개를 저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 주머니 B에는 공 다시 몇 개 돼요? 여기서 6개인데 2개 더 들어왔으니까 8개.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상황이잖아. 4개였던 건데 검은 거 2개 들어왔으니까 6개 되고 그 중에 하나 꺼냈는데 걔가 뭐이길 희망이에요? 흰 공이길 희망. 민기사항 이해되나? 오케이. 30분에 9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승 이해 안 돼. 나이스. 19번. 아, 존재 문제 같은데. 형주 이해돼? 오케이, 뭐구나. 이거 끝나 뭐하는 행주야? 집가에 거기 안 가? 갈고리인가 거기? 갔다가 좀 쉬었다가 아니 한 8, 9시 돼서. 자, 19번 보자. 자, 어느 프로파일러가 사람을 면담한 후 범인 여부를 판단할 확률이 다음과 같대요. 폭행을 저지른 사람을 진짜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이 0.99, 99%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진짜 판단할 가능성이 99%. 1%는 오류가 뜬다라는 거지.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와, 씨발 쩐다. 뭐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나 조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범인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나 봐. 그 확률이 얼마래요? 4% 정도 된대요. 그럼 생각해봐. 문제 마지막을 보면 범인으로 판단할 때가 전체죠. 그럼 몇 가지가 있겠어? 2가지가 있겠지. 상황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인으로 진짜 판단할 확률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범죄를 저질러서 범인이라고 판단할 거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말씀 이해되죠? 그걸 분모로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보자. 박스 밑에 내용. 이 프로파일러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20명과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8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해서 면담할 거래요. 눈 감고 한 명 선택했어.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일 확률은 얼마예요? 100분의 20이겠지. 근데 그걸 프로파일러는 모르는 거야. 본인이 찍었는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써있지 않으니까
마침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야. 이해했어? 근데 이제 면담에서 판단해야겠지? 면담을 해서 봤더니 아, 이 사람 진짜 범인이야. 근데 범인이었던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한 거잖아. 그 확률이 얼마라고요? 99. 네, 100분의 99. 근데 만약에 프로파일러한테 왔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100분의 얼마? 80. 그런데 프로파일러가 야, 근데 너 범인이네 라고 판단하려면 봐. 그 확률이 얼마래요? 100분의? 4. 이렇게 인 거지. 저질러서 범인이라고 판단한 거, 저질리지 않았지만 범인이라고 판단한 거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마침 그놈이 실제로 범인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왼쪽 거 뭐 하면 돼? 올라가죠. 이해됐어요? 실제로 범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괜찮으세요? 이해 안 되죠? 표정이 괜찮아? 근데 그 범인으로 판단하는 확률을 왜 가지고 실제 범인인 거면 그냥 20명 나오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해서 면담하였을 때 이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할 때가 전체죠. 이쪽이 범인 판단이죠. 근데 얘가 실제 범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교집합이 올라야 되는 거지. 저희 전제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범인과 범인 판단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범인 판단까지. 너야. 그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오실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본인이 문제 푸는 건 다르니까. 네, 제가 문제 푸는 걸 보는 거랑. 근데 주말 동안 좀 연습하셔서 감을 좀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확률이 이제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고 늦어도 목요일에 끝날 거예요. 왜냐면 화요일에 질문이 개 많으면 바닥 끝나겠지. 괜찮아요. 우리 진도 애들 나쁘지 않아. 근데 어차피 내가 진도를 끝내줄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하는 게 맞으니까 잘 이해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재안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좀 연습하시고 다음 주 정도쯤에 한번 경우의 수 20문제 시험 한번 볼게요. 그거 그냥 여러분들 마음 편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경우의 수 실력 체크니까. 자, 빨리 오늘 했던 것들 정리들 하자. 더 안 나갈게요.